네, 시간이 돼서 이제 저널 클럽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 화면 공유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여서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체크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채팅으로라도 충분히 이제 좀 활발하게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소개할 논문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꼭 이제 이 모든 걸 샅샅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정도의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 논문에서 논리를 쌓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중간중간 넘어갈 때 양이 좀 많아서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지나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럴 때 그냥 중간중간에 끊고 뭐 채팅창으로나 이렇게 소리 켜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널클럽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음, 그래서 제가 1학기 때는 여러분들한테 그 사이언스 어드밴스지에서 나왔던 침 연구를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알코올 의존증에 관련해서 그걸 이제 약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입증했던 논문이고, 근데 또 이 논문이 이제 네이처 본지에 심지어 이제 여기 보시면은 10월 13일에 경혈 이제 그 치매 치료 효과랑 관련해서 논문이 나왔는데 네이처 본지에 이렇게 침 효과에 대한 연구가 실린 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되게 엄청난 핫한 지금 소식인 거죠. 한의계에서 공유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연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늘 꼭 같이 좀 자세히 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널 클럽 시간도 특별히 많이 배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목을 먼저 보시면은 전침을 썼을 때 이제 vagal adrenal axis가 드라이브 되는데, 즉 액티베이션 되는데 이거의 이 신경 해부학적인 기반이 무엇이냐. 그래서 정말로 어떤 뉴런에 의해서 어떠한 패스웨이가 활성화돼서 전침이 효과를 내는 것인지, 그리고 특정 위치마다 각기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다 보여주는 논문이 서 나온 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된 아주 따끈한 논문이고, 그래서 저자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저자 정보까지 다 소개를 이렇게 저널 클럽 때 하지는 않았지만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 대단한 침 연구를 어떤 그룹에서 했는가라는 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만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이분은 하버드에 계시는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이시고 학사나 이제 박사 같은 거 보시면은 학위 과정은 이제 생화학을 처음에 학부 전공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시고 난 이제 분인데, 실제로 침 연구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한의사라든지 뭐 그런 어떤 의사라든지 그러니까 MD는 아니신 거고, 그리고 원래부터도 이제 침 연구라든지 뭐 의료정보라든지 아무튼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룹은 원래 페인, 통증에 대한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그룹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맞닿는 이 지점들이 생기면서 2017년부터 웹 홈페이지에 이제 적혀 있기로는 이 치매 메커니즘에 대해서, 즉 어떤 패스웨이가 관여하고 어떤 뉴런이 이 감각의 어떤 자극들, 이 치매에서 생기는 그 감각 자극을 전도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2017년부터 시작해서 연구를 시작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이 분의 그 랩 홈페이지에 이제 연구자들 랩 홈페이지에 가면은 퍼블리케이션 목록이 쫙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 랩에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아무튼 그 실적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이 저널들의 이름, 뭐 물론 뭐 꼭 이제 임팩트 팩터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다 훌륭한 연구라고 할 수,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를 할 수 없지만 말하자면 굉장히 저명한 저널들만 쓰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런 논문들을 쓰시는 분이고, 뭐 셀이며 네이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퍼블리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2013년부터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페인 관련해서 좋은 논문들을 쓰고 계시고, 그러니까 방법론을 사실은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인에도 다양한 종류의 페인이 있기 때문에 그 페인의 종류마다 어떤 뉴런이 매개를 하고, 그리고 어떤 패스웨이를 건드려서 어떤 영역을 정확하게 액티베이션 하는 건지,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밝히시고 계시고,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침 연구에 잘 접목이 된 거죠.
그래서 2017년부터 연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그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실적으로 적어 놓으신 것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2020년 이 뉴런지에 나왔던 논문, 요게 이제 그 천추혈에서 저희가 침을 놨을 때 하고, 그리고 족삼리혈의 침을 이제 직접 넣은 건 아니고 전침 자극을 하는데, 전침 자극을 했을 때 서로 다른 패스웨이를 통해서 안티 인플라메이션 이펙트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그래서 침의 어떤 혈자리의 차이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패스웨이로 매개가 된다는 것까지를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의 선행 논문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논문이 나왔고, 이게 이제 뉴런지, 여기도 굉장히 좋은데, 작년에 실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디벨롭해서, 지금 이제 2021년에 네이처 본지에 이 논문이 나온 거고, 그때는 이제 패스웨이가 다르다는 얘기까지를 했었다면, 여기서는 그래서 정확히 그거를 전달하는 뉴런이 누군지, 거기까지를 이제 밝히는 데 나아간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예과 1학년이시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이제 생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배우셨기 때문에 이 백그라운드에서 없이 설명 없이 쭉 넘어가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걸 제가 또 너무 한도 끝도 없이 여기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는 그래서 여기서 특정하게 이제 다루고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아큐펑처 침을 놨을 때 그 이제 이펙트 자체가 굉장히 로컬하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어떤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원위의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마토센서리 오토노믹 리플렉스에 의해서 그런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에도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몸의 신경계에 보면은 말초신경계가 있고 중추신경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말 그대로 어떤 척수 이상, 스파이널 코드랑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경계라면 말초신경계는 정말 몸의 곳곳에서 이제 센서리 정보, 감각 정보가 올라와서 뭐 내장이든 스킨이든 그죠? 올라와서 그 정보를 처리해서 다시 모토로 내보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초신경계가 또다시 이 체성신경계랑 자율신경계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 소마토 센서리 오토노믹 리플렉스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을 때는 저희가 침을 놓게 되면은 그 감각은 이 체성 감각이죠. 그래서 피부에다가 이제 근육층을 이제 타겟팅 해가지고든 어떻게든 이제 침을 놓게 되면은 그 감각 정보가 소마토 센서리 뉴런을 통해서 이제 스파이널 코드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일단 센서리 정보가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올라간 정보가 이제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든 아니면 브레인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내려오든 리플렉스된 간에 이제 오토노믹한 nervous system, 즉 자율신경계의 어떤 반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체성 감각이 감각신경을 전도하고 거기에 대한 리플렉스 반사가 이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전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체성, 이 감각, 이 소마토 센서리 뉴런 같은 경우에는 리셉터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감각 정보를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로우 스레셔드 메케노 리셉터 같은 경우에는 촉각 같은 거, 뭐 아니면 프레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고유 감각 같은 거, 즉 내 몸의 지금 위치에 대해서 감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내 몸의 위치가 지금 다 어디에 달린지 알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회전하면 내 머리가 얼마나 기울어졌다. 이런 것들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리셉터 종류에 의해서는 지금 뜨겁다, 차갑다는 온도 감각을 느낄 수도 있고, 뭐 내지는 뭐 따갑다, 따끔거린다 그런 어떤 통증 감각도 있을 수 있고, 통증에도 이제 감각이 뭐 따끔거리는 정도가 있고 또 둔통이라고 해서 굉장히 묵직한 그런 어떤 통증 감각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이 감각들이 이제 전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소마토 센서리 뉴런들이 이제 말초, 스킨 같은 데서부터 분포를 해서 쭉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척수로 가서 그 정보가 모일 건데 가기 전에 이 도잘 루트 갱글리아라고 하는 걸 보시면은 이 센서리 뉴런들이 지나가다가 신경 세포체들 그러니까 뉴런들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말초에 덴트라이트가 있어서 여기서 신경 인풋을 받아서 가다가 이 중간에 볼록 튀어나온 셀바디라고 하는 세포체가 있죠. 신경 세포체. 그래서 요 부분이 있고 이제 다시 들어가서 시냅스는 이 도잘 그 혼에 후각에 척수 후각에 이제 시냅스를 하게 되죠. 중간에 이 튀어나온 신경 세포체에서 결국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랑 관련된 프로테인들을 다 합성을 하고 그러니까 생성을 해내고 저장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경 세포체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이 도잘 루트 갱글리온이라고 하는 이렇게 부풀어져서 굉장히 두꺼워진 부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잘 루트 갱글리온은 이제 저희
연구에서도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어떤 단백질이 지금 익스프레션 되고 있느냐 그 발현을 가지고 이 뉴런이 소마토 센서리 뉴런 중에 어떤 뉴런인지를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어떤 마커 단백질들이 발현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서 이 뉴런을 식별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제 아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즉 감각 뉴런들의 셀 바디가 모이는 것이 DRG다.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보가 들어오면은 이 라미나라고 해서 척수 후각에다가 다 시냅스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인터뉴런이 있고 그게 이제 모토로 전근에서 이제 해서 모터 뉴런들이 바로 나갈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브레인 이제 위에 상부로 정보를 다시 전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이제 이게 리셉터가 어떤 리셉터고 어떤 뉴런인지에 따라서 올라가는 트랙트도 다르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이제 체성 감각이 전달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토노믹 리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율신경계가 이제 리플렉스를 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자율신경계에는 이제 어퍼런트도 있고 이퍼런트도 있어요. 즉 들어가는 신경도 있고 나오는 신경도 있다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나오는 신경에서 봤을 때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되게 이제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교감신경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좀 항진시키는 쪽으로 작동을 하죠. 막 심장 박동도 더 빠르게 하고 위장관 운동 노를 좀 떨어뜨리고 이제 부교감신경 그 반대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의 이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제 아세틸콜린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교감, 부교감 신경은 사실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뭐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몸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자율신경계가 담당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번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신경은 이제 대표적인 부교감 신경인 베이거스 너브. 그래서 베이거스 너브 정도는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생물학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어퍼런트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신경이 이제 한 90% 정도 되고 내려오는 신경이 한 1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많은 걸 사실은 담당해서 뭐 하나 이제 대표적인 자료를 찾는 게 어려울 만큼 펑션이 다양해요. 그래서 뭐 인플라메이션 즉 염증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배고픔이라든지 그리고 포만감 이런 거랑 이제 관련된 정보 그리고 이제 에너지 대사 이런 관련 정보들이 쭉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베이거스 이퍼런트 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 이렇게 이제 그 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위장관 운동성 관련해서 특히 침 연구랑 연계해서 나온 게 많아요. 즉 위장관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부교감 신경이 흥분하게 되면은 베이거스 너브가 이제 가서 이 위장관의 어떤 액티베이션을 일으키게 되면은 모틸리티가 운동성이 증가하고 내지는 교감이 가서 활성화시키면 모틸리티가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혹은 이제 세크리 그 소화액 자체를 분비하는 것도 베이거스 너브가 가서 하는 일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위장관의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부신, 아드레날 글랜드라고 이제 알려진 부신에 가가지고도 시냅스를 해요. 그래서 베이거스 너브가 이 아드레날린에 가서 액티베이션을 시키면 여기서 다시 카테콜라민들을 이제 분비를 해서 그런 것들이 또 전신에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스플린에 가서 작용할 수도 있고 지라에 가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organ들을 가서 타겟팅을 하고 있고 멀티펑션을 하고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교감신경이 그러니까 미주신경이 이제 이프런트 입장에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내려가서 굉장히 많은 organ들의 타겟들을 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 베이거스의 그러니까 너브를 통해서 전도되는 이 정보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이 중추신경계 단에서는 어떤 영역들이 관계하는가. 그래서 그거까지 함께 보면 왜냐하면 뒤에 가서 이 패스웨이가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이거스 너브가 전달하는 이 센서리 정보들은 처음에는 이 노도스 갱글리아라고 하는 신경절에 한번 모여요.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위로 올라와서 브레인스템의 그 메듈라 연수 부분에 보면은 이 NTS라고 해서 Nucleus of Solitary Trac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뉴클레아에 한번 시냅스를 해요. 그러니까 감각 정보들이 베이거스 관련한 감각 정보들이 모이는 곳, 브레인스템에 모이는 곳이 NTS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NTS에서 모인 정보들을 더 상위의 영역들로 보내주기도 해요. 통증 관련 영역도 있고 아미그달라도 있고 살라무스도 있고 그럼 그 살라무스에서 또 그러니까 시상에서 릴레이를 해서 또 센서리 콜텍스로 가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위로 정보를 더 보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이 브레인스템에 있는 DMV라고 하는 도잘 모터 뉴클레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베이거스 관련해서 다시 나가는 이퍼런트로 밖으로 나가는 뉴런들이 살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DMV예요.
그래서 우리 연구에서는 NTS랑 DMV에서의 이 액티베이션, 신경 액티베이션까지도 다 확인을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논문에서 뒤에 아직 제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가설은 소마트 센서리로 정보가 올라온 다음에 이게 NTS, ATMV 거쳐서 베이거스 이퍼런트를 통해서 리플렉스를 일으키고 그게 부신에 가서 카테콜라민을 분비함으로써 안티인플라메토리한 이펙트를 일으킬 것이다. 여기까지를 쭉 밝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조금 지금 제가 너무 이론적인 얘기하고 있어서 조금 어렵거나 지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뒤에 가서 어떤 식으로 여기서 레코딩을 하고 왜 이 영역을 보고 있는 거지? 라고 할 때 백그라운드가 될 거예요. 잠깐만 참아주고 그래서 이 베이글 모토 파이버들이 이제 DMV에서 나와서 다시 아까 말한 다양한 타겟 올건들로 가는 거죠. 거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아까 보여드린 이 베이거스 너브가 어디 어디를 타겟팅하는가 다양하게 나왔던 그 그림에서 특히 우리 논문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베이걸 아드레날 엑시스다. 그래서 일단 소마토 센서리로 정보가 릴레이가 돼서 아까 우리 방금 봤던 요 NTS 브레인스템 메듈라 쪽에 여기가 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TS로 그 정보 감각 정보가 모이고 그 감각 정보가 다시 베이걸 이퍼런트로 나가는 부분이 DMV이고 그렇죠? 여기서 다시 정보가 내려와서 부신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신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부신이 분비하는 뭐 노르아드레날린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어떤 카테콜라민들을 분비함으로써 염증을 효과를 염증을 억제할 수 있다. 여기까지를 지금 보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는 머릿속에 조금 그려졌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지 못하니 지금 굉장히 잘 따라오고 계신 건지 아닌 건지 알기가 조금 어렵네요. 어, 네, 여기 중간중간에 정말로 질문을 계속 하셔도 돼요. 그렇죠? 우리 채팅창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좀 재미없는 이론을 마치고 다시 논문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그래서 기존에 이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가장 지금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항상 저희가 침 연구를 할 때 그런 걸 밝히고 싶잖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경혈을 자극했을 때 특수한 효과가 있다. 왜냐면 그런 게 없으면은 여기 찌르나, 즉 곡지, 약간 합곡을 찌르나, 합곡이 아닌 넌 아큐포인트, 경혈이 아닌 비경혈점을 찌르나, 내지는 좀 비슷한 데를 찌르면 더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혈전이라는 게 꼭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그냥 어떤 신경을 타겟팅하는 건가? 뭐 어떤 근육을 그냥 타겟팅하는 건가?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아직 여러분들 뭐 경혈을 배운 건 아니지만 올라가면서 점점 그런 것들에 대한 갈증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를 놨을 때 각각 생리학적으로 다른 어떤 패스웨이를 통해서 전혀 다른 이펙트를 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 약간의 아직은 논란의 여지들도 있지만 이런 거를 잘 정량적으로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밝혀놓은 연구들이 또 많이 있어요. 우리가 1학기에 봤던 그 신문열이었죠. 그렇죠? 신문열을 놨을 때 알코올 의존 효과가 낮아지더라. 그런 거를 이제 신문열은 되고 양계혈은 안 되는 그런 대조군 연구까지 보인 것도 있고 뭐 다양하죠. 근데 이제 특히 지금 우리가 좀 관심 갖는 쪽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연구도 있었어요. 이 마우스에다가 곡지, 양문, 기의 족삼리 이렇게 네 개의 다른 혈자리들을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침을 동시에 놓으면서 이 침을 놓을 때 동시에 이 위장관의 운동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때에 흥분하는 신경이 베이거스 너브인지 즉 부교감 신경인지 교감 신경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동시에 레코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곡지랑 족삼리 같은 경우는 자극을 했을 때 베이거스 너브가 액티베이션 되더라. 그래서 이 위장관 운동성이 증가하더라. 근데 반대로 양문기에는 이제 베이거스 너브가 아니고 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서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스트릭 모틸리티가 떨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혈점을 놨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부분이 되는 어떤 자율신경 패스웨이를 경로를 액티베이션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어느 패스웨이를 내가 활성화시킨지에 따라서 그 위장관 운동성이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 경혈의 어떤 특수성이죠. 이 경혈에서만 갖는 특수한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저자들이 하던 그 논문집이 있었잖아요. 퍼블리케이션 목록이 있었는데 그 중에 2020년 유런 논문이 이 논문의 가장 직접적인 선행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를 이제 초록으로 정리해 놓은 게 이 왼쪽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신기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뒤에서
복부에 천추혈이라는 혈이 있어요. 이거는 복부 표면에 앱도멘을 이제 자극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둘 다 전침을 썼고요. 전침으로 이 복부에 있는 천추혈에다가 자극을 줬어요. 그렇게 했더니 전혀 지금 족삼리를 자극했을 때랑은 전혀 다른 패스웨이를 경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에 자극을 하니까 이게 이제 스파이널 코드 올라가다가 교감신경절로 빠져서 스플래닉 즉 지라에 있는 교감 관련된 이제 신경세포를 활성화를 시켜서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 그래서 염증을 촉진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더라. 근데 이거는 하이 인텐시티, 즉 전침의 강도도 중요하더라. 전침의 강도를 로우 인텐시티로 하면 안 되고 3mA 이상의 고강도로 했을 때만 이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걸 봤어요. 근데 반대로 족삼리에 작용을 해서 뒷다리에 있는 이 족삼리에다가 전침 자극을 줬을 때는 이게 그 최성신경 감각을 타고 쭉 올라가서 이 브레인스템까지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그 브레인스템 중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영역이죠. DMV. 즉, 그 베이거스 너브가 이제 나가는 베이거스 너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이 베이걸 이프런트가 모여 있는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거기서부터 부신으로 쭉 연결되는 뉴런. 그 뉴런들이 활성화되더라. 그래서 그 뉴런이 활성화된 결과로서 아드레날린에서 이제 카테코라민,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이제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되더라. 그렇게 분비가 되니까 실제로 내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더라도 그게 이런 효과가 없었을 때보다 전침 자극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그 염증 반응이 줄어들더라. 이런 것까지를 쭉 확인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죠. 즉 족삼리를 내가 침을 놨을 때랑 천추혈을 침을 놨을 때랑 전혀 다른 리플렉스 반사가 몸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엔드포인트인 어떤 효과를 전신 반응에서 일으키는지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작년에 관찰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소모토토픽한 오거나이제이션이 있는 것, 즉 이제 몸의 그 어느 부위에 내가 자극하는지에 따라서 어 이제 매개하는 패스웨이가 다르다. 근데 이거의 신경해부학적인 베이시스가 무엇이냐? 그래서 중요하게 얘를 매개하는 뉴런이 누군지 정확하게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제 가설을 세우기로 그렇다면은 결국에 이런 뒷다리와 같은 사지 부위를 유니크하게 이노베이션하는 이런 즉 복부에는 없고 이렇게 사지 영역에서만 조직을 이노베이션 분포를 신경이 이제 거기 분포를 한다는 거 이노베이션 하는 그런 센서리 패스웨이가 있어야만 뭐 파란색의 경로가 매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천추는 그러니까 이 복부는 이노베이션 하지 않고 이런 사지에 있는 딥티슈만 이노베이션 하는 애가 누군지 그걸 찾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이 그룹이 원래 통증 관련된 연구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그룹에서 2013년에 또 관련된 이제 연구를 해놓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표층에 있는 티슈를 이제 매개하는 애들이랑 그리고 굉장히 심부에 어떤 머슬이나 더미스나 뭐 뼈나 본이나 그죠? 뭐 이런 애들을 이노베이션하는 뉴런들이 누군지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차이를 나를 이제 어떤 그러니까 단백질의 익스프레션을 봐야 이 표층을 매개하는 뉴런인지 심부를 매개하는 뉴런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까지 다 해놨고 그 캔디데이트 뉴런 중에 하나가 이 ProKR2라고 하는 특정 리셉터를 발현하는 뉴런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캔디데이트를 삼고 이 뉴런이 아닐까 해서 이 뉴런이 정말로 이렇게 밝혀놓은 베이걸 에드레널 엑시스를 활성화시키는 게 맞는지 그거를 이제 검증하는 데까지 나아간 게 이번 논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아직 논문 얘기를 못했는데 30분이 갔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논문의 어떤 의의나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피규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 앞에 시간을 많이 썼는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릴게요. 뒷부분은 조금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우리가 캔디데이트 유런을 삼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크레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된 실험 연구 논문을 많이 보지 않으셨으면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크레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유전자를 특정 셀의 유전자만 내가 조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즘 그 어떤 첨단의 실험 방법들을 보시면 다 이 크레와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어떤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얘가 태어나기 전에 배아 상태에서 그 특정 유전자를 없애버려요. 그런 조작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랬을 때의 문제는 어떤 특정 진이 사라졌기 때문에 걔가 발달 단계에서 충분히 잘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 개체가 죽어버릴 수가 있죠. 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실험을 할 수가 없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특정 진이 하나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organ들의 이제 타겟 펑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표현형이 도대체 어떤 기관이 망가져서 이런 표현형이 나타나는지 그런 거에 어떤 스페시픽한 역할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크레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특정 셀에서만 특정 어떤 진을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크레 락스피 시스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크레라고 하는 거는 어떤 유전자의 제조합 효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P1 박테리오 페이지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액티브 사이트들이 있어서 이 마찬가지로 P1 박테리오 페이지에서 이 락스피라고 하는 특정 시퀀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퀀스를 얘가 인식하고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락스피 이 두 가지 시퀀스 사이에 내가 어떤 조작하고 싶은 타겟 진이 있겠죠? 요 진 사이에 락스피로 이걸 플랭킹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이에 딱 끼워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크레가 락스피를 인식하고 들어가서 이 시퀀스에다가 결합을 해서 얘를 제거하든지 전이시키든지 다양한 펑션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크레를 어떻게 특정한 셀에다가 발현을 시키느냐, 내가 원하는 셀만 조작을 하고 싶다 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셀에다가 이 크레 단백질을 이 바이러스 벡터를 통해서 넣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다 와일드 타입의 마이스를 만들어 놓고 특정 셀에다가만 크레를 전달해주면 그 셀에서만 그 크레가 어떤 진에 대한 펑션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셀 스페시픽한 어떤 모듈레이션을 할 수 있다. 내지는 좀 더 많이 쓰는 거는 트랜스제닉 마이스라고 해서 이미 태어나기 전에 유전자적인 어떤 매니플레이션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셀마다 발현하는 특정한 프로모터가 있어서 그 프로모터 뒤에다가 다크레를 심어놔요. 그럼 그 셀이 액티베이션 되면서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셀에서만 크레가 아까 말한 어떤 락스피를 인식하고 가서 타겟진에 대해서 펑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유전자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 나오는 것 중에서 뭐뭐뭐 크레라고 되어 있으면 그 어떤 특정한 프로테인을 발현할 때 어, 그러니까 크레가 작용을 특수한 셀에서 하면 그 단백질이 발현을 마킹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크레를 사실 활용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어떤 특정 진을 이제 낙아웃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지금처럼 어, 어떤 특수한 셀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사용된 예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이 ProKR2라고 하는 특정한 리셉터가 발현되는 뉴런을 내가 찾고 싶어요. 즉 라벨링을 해놓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마이스를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어, 원래 내가 이제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식의 이제 시퀀스가 생겼는데 내가 여기다가 다 요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을 다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 넣어준 거고 그렇게 된 다음에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락스피가 있고 중간에 스탑. 그러니까 여기는 크레 락스피 시스템이랑 이제 비슷한 건데 얘도 이제 인식하는 부위가 되고 그 중간에 스탑 시퀀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같으면은 이 스탑 시퀀스가 있기 때문에 뒤에까지 이제 뒤에 있는 티리 토마토라고 하는 진이 발현되지 못해요. 그래서 막고 있는 건데 내가 여기다가 크레 두 가지를 넣어준 거예요. 이 FLP라고 하는 것도 크레랑 비슷한 제조합 효소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떠한 셀에서 프로KR2라고 하는 이 프로테인이랑 아드빌린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을 익스프레션 한다면 그 셀에서만 이 크레랑 FLP가 발현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공동 발현을 했을 때 크레가 락스피를 인식하고 이 스탑 시퀀스를 떼낼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드빌린을 발현하면 그 셀에서는 이 FLP라고 하는 효소가 FRT를 인식하고 붙어서 이 스탑 시퀀스를 떼낼 거예요. 둘 다 없어졌죠. 그러고 나면은 이 두 스탑 시퀀스, 스탑 사인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쭉 익스프레션이 일어나면서 이 TD 토마토 셀이 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TD 토마토는 지금 이 두 가지 셀이 발현돼서 이 크레랑 FRP가 각각의 스탑 시퀀스 두 개를 떼어냈을 때 발현되는 어떤 리포터 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셀들에서 테디 토마토가 발현되고 있는 거를 캡처할 수 있으면 이 셀은 이 프로KR2랑 아르빌린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백질을 동시에 발현하고 있는 셀이구나. 내가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논문에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프로KR2, ADV, TD 토마토 마이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거는 프로KR2랑 아데빌린을 만약에 발현하는 셀에 있어서는 TD 토마토가 익스프레션 되고 있게 만들어 놓은 마이스란 얘기예요. 오케이? 좀 어렵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방법론이 있다 정도 구경하는데 이제 의미를 우리가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그 뉴런을 식별을 하는지 한번 같이 구경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DRG, 도젤 루트 갱글리온을 이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어떤 그 감각신경들의 세포체, 셀바디가 보이는데 셀바디에서 어떤 mRNA를 익스프레션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프로파일링을 해봐서 이 뉴런이 어떤 뉴런인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룸바 레벨에서의 DRG 섹션이고 이거는 소라식 레벨에서의 DRG를 슬라이스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지금 빨간색들이 보이는 영역들은 TD 토마토를 발현하고 있는 셀들이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TD 토마토가 발현되고 있다는 거는 프로KR2랑 아데빌린을 둘 다 코익스프레션 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뉴런들을 여기서 이렇게 찾은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섹션에서 똑같이 이 NAFH라고 하는 mRNA의 expression을 또 마킹을 했어요. 이건 이제 myelinated 된 그 수초화된 뉴런들이 이제 발현을 하게 되는 단백질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서플 데이터가 상당히 많은데 서플 데이터에서 다른 것들은 다 아니라고 룰아웃을 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MEFH라고 하는 이 mRNA의 expression 단계를 보여주는 거고 이게 이제 이 뉴런을 식별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top 3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은 펜 뉴런얼 마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top 3 같은 경우에는 그 뉴런의 어떤 엑손이나 덴드라이트나 소마나 그러니까 뉴런이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그 모든 중간에 이제 부위마다 타겟들이 있어서 뉴런 신경세포 전체를 약간 염색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 세 개를 다 합친 데이터가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봐야 되냐면 네프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그린으로 표시가 될 거고 얘는 빨간색, 얘는 파란색이에요. 그럼 이 동시에 이 세 가지가 다 발현되고 있는 곳은 지금 보시면 노란색으로 마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섹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오버랩 되어서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동시 발현하는 애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보고 싶어서 지금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룸바 레벨이 소라식보다 내가 원하는 그 TD 토마토 뉴런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한번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L4DRG에 있는 이 TD 토마토 뉴런들 중에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발현하는 애들이 이만큼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머리 해놓은 플롯이 이거고, 그럼 top 3를 발현하는 뉴런들 중에서 TD 토마토를 발현하는 애들이 그 중에서 소라식에 있는 애들이 5%. 근데 룸바에 있는 애들 중에 톱3랑 TD 토마토를 동시에 발현시킨 애들이 3배 정도 더 많다. 유의하게 더 많다.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D 토마토를 발현하는 애들 중에 이 NAFH라고 되어 있는 이 mRNA를 높은 수준으로 발현하는 애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다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 헤드만 있어서 낮은 수준으로 발현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서브타입이 갈라지더라. 그리고 높은 수준으로 발현하는 애들은 룸바에 더 많더라. 근데 낮은 수준으로 이 mRNA를 발현하는 애들은 룸바나 소라식이나 얼마 없더라.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네. 그래서 피규어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러면 핵심적인 스토리를 볼 수 있는 피규어만 우리가 확인을 같이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 공유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뭐 저기 조교님 통해서 과목 조교님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티리토마토 뉴런, 이 뉴런이 이 골막에만 상당히 스페시픽하게 분포를 많이 하는 뉴런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왜 이런 거 지금 보고 있느냐면은 아까 천추열 같은 경우랑 이제 대조군을 해서 보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뉴런은 천추열이 이제 우리가 전침 자극을 했을 때 액티베이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타겟 티슈라고 생각이 되는 복막, 복막에는 분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족삼리에 침을 놓고 있잖아요. 그럼 족삼리를 이제 자극했을 때 타겟팅 할 수 있는 티비아 본, 여기에 있는 골막, 그 중에서도 그 골막에 우리가 원하는 뉴런이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골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머슬과 본 사이에
그 골에 붙어 있는 막 이거를 이제 페리오스티움 골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트랜스버스 횡단면으로 보나 중단면으로 보나 그죠? 이 톱 3가 실제 여기에 신경세포들이 있는 걸 보여주는 거고 TD 토마토를 똑같이 이미징을 했을 때 많이 겹치는 거 볼 수 있죠. 즉, 이 티비아 본 페리오스티움에 이제 분포하는 너브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 이 TD 토마토를 발현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뉴런이라는 거예요. 서지트 섹션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그에 비해서 복막, 복막에서는 이 신경세포들이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함에도 불구하고 TD 토마토를 발현하는 애들은 거의 없는 거죠. 오케이? 내가 원하는 뉴런은 이 티비아본 골막에만 많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타겟팅해야만 이 셀이 액티베이션 돼서 특수적인 패스웨이로 쭉쭉쭉 뭔가 리플렉스를 일으킬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일단 넘어갈게요. 어, 그리고 이제 쭉 해서 보니까 아까 봤잖아요. 우리 TD 토마토 발현하는 애들 중에 NEF-H라고 하는 이 단백질을 이제 그러니까 이 mRNA를 높은 수준으로 발현하는 애들이 있었고 아닌 애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두 개의 서브타입이 그러니까 TD 토마토 발현하는 뉴런 중에도 서브타입이 있다는 거고 그 중에서 이 특정하게 이제 익스프레션 파이 그 프로틴이 어떻게 전사가 누구누구가 전사가 많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봤을 때 요렇게 빨간색으로 우리가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는 뉴런들은 굉장히 심부해. 그러니까 여기 에피더미스고 더미스거든요. 표피랑 피부 여기를 지나서 근육부터 근육 그리고 골막 여기까지 심부적으로 분포하는 애들이 있었고 그리고 헤어 폴리클 같은 모공에만 있는 애들이 있었고 이거를 이제 어떤 단백질을 각각이 익스프레션을 많이 하는지를 가지고 두 개를 구분해낸 거예요. 그랬는데 족삼리 영역에는 이렇게 심부를 타겟팅하는 애들이 많았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천추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 심부를 타겟팅하는 그런 빨간색 뉴런은 많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뉴런의 어떤 이너베이션 패턴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삼리에 침을 놓는 거하고 천추에 침을 놓는 거는 다른 반응이 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necessity랑 sufficiency라고 하는 두 가지를 보일 건데 이건 그러니까 정말로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이 논문에서 밝혀놓은 정답지이거든요. 이 티비아 본 골막, 아까 골막에 분포를 하고 있는 프로키엘2를 발현하는 그 뉴런이 있었죠. 그래서 그 뉴런이 쭉 와서 이 DRG 거쳐서 스파이널 코드에 한번 시냅스 할 거고 그러면 이 스파이널 라미나에서부터 올라가는 뉴런이 아까 NTS까지 올라갈 거고 거기서 여기까지 이제 소마토 센서리고 최선 감각이 전달이 된 거예요. 브레인스템까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DMV라고 하는 베이거스 이프런트들이 살고 있는 영역을 활성화시켜서 여기서부터 부신으로 프로젝션 하는 뉴런이 또 활성화될 거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 이 카테코라민이 분비가 될 거고 그래서 내가 LPS라고 하는 독소를 넣어서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더라도 그 염증 반응이 사그라들 거다. 까지가 이제 총 정답지 밝혀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밝히는 과정을 보면은 네세시티라고 해서 이 뉴런이 정말 중요하다면 정말 이 뉴런에 의해서 매개되는 게 맞다면 이 뉴런을 내가 죽이더라도 다 선택적으로 죽이더라도 죽였을 때 어떻게 돼요? 이 뒤에 반응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얘가 없으면 뒤에 반응들이 연달아 일어나지 않더라. 이거를 이제 확인하면은 이 뉴런이 전체 이 베이글 아드레날 엑시스를 액티베이션 하는데 꼭 필요한 뉴런이다 라고 하는 거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이는 부분이 뒤에 이어져요. 시간 관계상 피규어를 좀 많이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트랜스제닉 마이스를 만들어서 어떤 식이냐면은 이 특정 우리가 아까 뉴런을 마킹했잖아요. 근데 이 뉴런에다가 또 다른 이 뉴런에서만 발현하는 그 독소를 감작할 수 있는 수용체를 또 발현을 시켜요. 그러면 이 뉴런에만 그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독소를 여기다가 인젝션 했을 때 그 뉴런 세포들만 다 죽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아까 봤던 그 뉴런만 굉장히 선택적으로 다 제거를 한 마우스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이 DMV에서 정말로 활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DMV에서 아드레날로 가는 그 뉴런의 액티베이션 어떻게 되고, 여기서 분비되는 카테코라민의 농도가 어떻게 되고, LPS 쳤을 때 인플라메이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컨트롤에서는
이 DMV에 있는 그 베이글 이포런트가 살고 있는 그 영역들이 컨트롤에서는 내가 이 족삼리를 자극했을 때 굉장히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오케이? 그 뉴런을 라벨링하기 위한 얘는 마커 단백질이고 그 뉴런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됐을 때 즉각적인 활성을 볼 수 있는 게 이 포스 익스프레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 익스프레션이 증가하더라. 이 영역에서. 그러니까 즉이 영역이 활성화되더라. 라고 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내가 말했던 그 뉴런을 다 죽여버렸더니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 즉, 이 부분을 먼저 한번 확인한 거고, 그다음 넘어가서 보신에서 아까 분비된다고 했던 그 카테콜 안에 그것들이 컨트롤에서는 이제 전침 자극하면 유의하게 증가하는데 이렇게 그 뉴런을 다 죽였더니 반응이 일어나지 않더라. 라는 걸 이제 다 확인을 하는 거고 생존율의 증가도 일어나지 않더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룰아웃을 해야죠. 베이글 아드레널 엑시스만 건드리고 교감 심파세틱 리플렉스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거는 얘가 매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까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추혈을 자극했을 때 액티베이션 되는 패스웨이는 액티베이션 되지 않는다. 얘를 죽이더라도 그걸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에블레이션 마이스에서 교감신경 리플렉스랑 관련된 영역에서의 액티베이션 어떻게 되고 그 강글리온에서 스플래닉 강글리온에서의 액티베이션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얘를 죽이더라도 얘는 컨트롤군이랑 컨트롤 마이스랑 별로 차이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다 확인을 한 거고 관계상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sufficiency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necessity는 걔를 죽였을 때 원래 있던 반응들이 컨트롤에서 있던 반응들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필요한 애다 라고 하는 걸 보인 거고 sufficiency는 얘를 액티베이션 시키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특정 뉴런을 액티베이션 시키면 우리가 뒤에 말했던 그 반응들이 순차적으로 다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보인 거예요. 특수하게 걔만 건드렸을 때.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새로운 마이스를 만드는데요. 이거는 이제 옵토제네틱스라고 해서 또 많이 쓰는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우리가 말한 그 마이스에서 즉 특정 단백질의 코익스프레션으로 라벨링된 그 마이스에다가 새로운 이제 채널 어독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진을 이제 심어놔요. 이제 심어 놓으면은 이 채널 어독신이라고 하는 애들은 특정 블루라이트를 내가 쏴줬을 때 이 채널 어독신이 있는 셀에서는 칼슘이 막 들어오면서 이제 세포가 굉장히 흥분을 해요. 그래서 내가 빛을 쏴줬을 때 특정한 셀만 흥분시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라인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내가 말한 그 특정 뉴런에만 채널 어독신을 심어서 내가 이 족삼리 부분에서 이 근육이랑 페리오스티움, 즉 골막 부분에까지 침투할 수 있는 파장으로 블루라이트를 줬을 때 내가 원하는 요 감각 뉴런만 액티베이션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옵토 아큐펑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블루라이트 자극만 주더라도 얘만 선택적으로 흥분해도 뒤에 있는 반응이 연쇄적으로 다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거는 피규어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신기한 방법인데 어떤 식이냐면은 아까 이 NTS라고 하는 부분들이 베이거스 관련해서 센서리 정보가 올라가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 이제 라미나에서 그러니까 스파이널 코드에서 NTS로 올라가는 그 뉴런이 정말로 여기서 인볼브한 게 맞느냐 이걸 이제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NTS 영역에다가 내가 트레이서라고 하는 물질을 넣어요. 그럼 이제 얘가 신경 이제 액선에서 들어가서 다시 이 신경세포체가 원래 전도가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파이널 코드에서 NTS로. 근데 NTS에서 이 플루로 골드를 삽입하면 얘가 이 오리진이 어디였는지 어느 영역에서 온 뉴런인지를 역으로 트레이스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플로로 골드를 넣고 스파이널 코드에서 이 플로로 골드의 발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플로로 골드가 여기서 액티베이션 된 얘는 뭐죠? 스파이널 코드에서 NTS로 프로젝션하는 뉴런을 라벨링하는 기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신경의 활성을 볼 수 있는 포스 익스프레션을 오버랩해서 보면 정말로 스파이널 코드에서 NTS로 갔던 그 뉴런이 내가 뭔가 자극을 했을 때 흥분하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 확인을 했다는 거고요.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말한 그 TD 토마토 뉴런은 그 사지부에만 스페시픽하게 이제 분포를 하는 게 맞는데
골막에만 부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그 반응을 걔가 매개하는 반응을 이보크할 수 있는 신경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티비아 쪽을 살펴보면은 common peroneal nerve가 있고 lateral cutaneous nerve가 있다. 그래서 이 골막 쪽에 심부를 관통하는 신경이 있고 표피 부분을 관장하는 신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설상은 CPX가 중요할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했냐면은 마이스를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커먼 페로니얼 너브만 한번 잘라보고 잘랐을 때 기타적인 연쇄적인 반응에 영향을 그러면은 받겠죠. 그렇죠? 우리의 가설상이라면 얘가 중요했으니까 아까처럼 네세시티를 보일 때 그 셀을 다 죽인 거랑 비슷한 로직이에요. 근데 반대로 대조군으로서 이제 LCN을 자른 거죠. 표피를 이제 이너베이션 하는 그 신경을 잘라서 그때는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컨트롤 마우스는 쉐임 서저리라고 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수술하는 과정에서 걔가 이제 이 쥐가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 부위를 절개만 하고 아무 신경도 자르지 않고 다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조군을 만들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 커먼 페로니아 너브를 자른 마이스에서만 염증 반응이 선택적으로 제거되었다. CLX, 라테랄 큐테니어스 너브를 자른 데서는 그런 반응이 컨트롤과 똑같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컨트롤과 CPX, 컨트롤과 CLX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NTS를 프로젝션 하는 뉴런을 실제로 건드린 게 맞느냐라고 해서 역으로 트레이서를 넣어서 그 뉴런의 활성을 본 거고 그 뉴런이 실제로는 활성화되는데 CPX 즉 페로니아 너브를 잘랐더니 활성화되지 않더라 확인을 했고 그래서 쭉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그 정답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침부 골막에서 타고 가서 요 뉴런이 담당해서 촉수 통해서 NTS 여기까지 올려주고 그러면 DMV에서부터 베이거스 에프런트가 나와서 부신을 자극해서 염증을 억제하더라. 여기까지가 쭉 보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역으로 한 번 더 이제 추가적인 또 검증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정말로 딥티슈를 이노베이션 하는 네가 말한 그 뉴런, 프로KR2를 발현하는 그 뉴런이 이노베이션을 많이 하는 곳에 족삼리가 아닌 다른 곳에 침을 놓더라도 그러면은 이 반응이 쭉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뉴런이 없는 곳에서는 다른 천추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놨을 때는 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다른 데서 한 번 더 대조군들을 추가해서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다가 침을 놓으면 정말로 심부 족삼리를 자극하는 거였는데 이 표피 부분을 자극했을 때는 이런 인플라메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더라. 이거 확인했고 그리고 이 종아리 장단지에 뒷부분에 승근혈이 있어요. 승근혈을 놨을 때도 실제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영역은 우리가 말한 그 뉴런들이 실제로 많이 분포하지 않은 영역이었고 여기를 자극했을 때는 염증의 억제 효과가 없더라라고 하는 걸 확인한 거고 마찬가지로 그냥 비복근이라든지 이 반건양근 같은 원래 경혈점이 아닌 부분도 해봤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때도 이 우리가 말한 센서리 뉴런이 잘 없었고 그래서 예상대로 실제로 별로 인플라메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었다 확인했고 그리고 파지티브 컨트롤로서 중요한 게 우리가 족삼리에서만 계속 확인을 했기 때문에 수삼리 영역이라고 해서 상지 부분에 똑같이 우리가 말한 그 센서리 뉴런이 많이 골막이 분포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족삼리에 대응되는 상지부인 거죠. 거기다가 전침 자극을 줬을 때는 우리가 말한 효과가 똑같이 재현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를 정리하자면은 저강도로 전침 자극을 이 프로KR2 뉴런이 많이 분포하는 영역에다가 주게 되면 근데 이거를 슈퍼피셜하게 자극을 줘도 안 되고 고강도로 전침 자극을 해도 안 되고 정말로 저강도의 전침을 이 영역에다가 했을 때 이 뉴런을 통해서 베이걸 아드레널 액시스가 활성화되고 항염 효과를 나타낸다. 반대로 복막 같은 곳 그런 곳에서는 즉 이런 뉴런이 많이 없는 곳에서는 고강도로 전침 자극을 줬을 때 이때는 이제 천추든 족삼리든 간에 고강도로 주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sympathetic reflex를 액티베이션 한다. 그러니까 전혀 패스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매개하는 뉴런도 다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디스커션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큐포인트 스페시피시티라고 하는 거, 즉 경혈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조작적인 정의다, operational defini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거를 매저할 수 있는 변수를 이제 들여서 내가 어떤 그 변수들을 조작해 봄으로써
특정한 값을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정의가 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내가 특정 연구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지능 검사를 하고 이 지능 검사로 측정된 점수로 내가 지능을 정의합니다. 라고 이제 definition을 내리는 것이 operational definition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봤을 때는 이 경혈 특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자극의 강도, 그리고 니들을 얼마의 깊이만큼 삽입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매저하는 아웃컴이 무엇이냐, 결과물이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서 정의되는 것이 바로 이 아큐포인트 특수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 침 연구에서는 뜨거운 감자거든요. 굉장히 오랜 논쟁이 있어 온 것이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이 그룹의 답이 이건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떤 이 연구의 의미가 있느냐면은 결국에 특정한 그 자율신경 경로를 유발하는 것, 그거 그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경혈에 어떤 경혈을 놓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넌 아큐 포인트는 안 되고 경혈만 되고 경혈 중에서 뭐 이 경혈은 안 되고 이 경혈만 되는 거 그런 것들은 결국에 경혈마다 자극하는 오토노믹 패스웨이가 달라서 그렇다. 그리고 그게 왜 다른지에 대한 뉴로 아나토미컬 익스플레이션을 보인 거죠. 즉 신경해부학적으로 아까 말한 그 센서리 뉴런 TD 토마토가 발현되는 아까 그거는 이제 물론 리포터 셀이지만 아무튼 그 뉴런이 특정하게 이런 패스웨이를 다 매개해서 베이글 애드레날 액시스가 이런 식으로 이 뉴런이 여기까지 프로젝션, 이 뉴런이 여기까지 프로젝션. 그래서 결국에 엔드 타겟 오르간이 무엇인지 이런 걸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해부학적인 근거를 제공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특정 이제 앞으로도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느 뎁스로 할 거고 얼마만큼의 자극 강도로 할 거고 어느 위치를 타겟팅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는데 이런 연구가 기여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양이 좀 많아서 시간을 제가 조금 초과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11시 수업이 있으시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질문 지금 있으신 분들 남아서 해주셔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저한테 따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어요.